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예금 통장에서 돈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은행 부지점장으로 일한 후 현재 독립금융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상담한 60대 이상 고객들 중 80%가 예금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이 작년에 받은 예금 이자는 평균 3.8%였는데 실제 물가 상승률은 3.6%였거든요. 겨우 0.2%의 실질 수익만 남은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78세 조명자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평생 모은 2억 원을 예금에만 넣어두셨는데 10년 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 가치는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무서운 현실이죠. 조명자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만난 6분의 어르신 중 5분이 은행에서 권하는 복잡한 상품에 가입하셔서 손해를 보고 계셨어요. 평균 손실액이 무려 8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놀라운 은행 내부 비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예금만으로는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5에서 3.8% 정도입니다. 언뜻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현재 물가 상승률이 연 3.6%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일상생활 예시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쌀 20포대가 올해는 103만 6천 원이 필요합니다. 라면 한 박스가 작년에는 2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 700원이에요. 계란 30개들이 한 판이 작년에는 3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3,200원입니다. 예금 이자로 3만 8천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같은 양의 물건을 사려면 3만 6천 원이 더 필요해진 거죠. 결국 실질적으로는 매년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연세에는 이런 손실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돈을 다시 벌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9세 신태호 어르신의 경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8천만 원을 예금에 넣어두셨어요. 지금 통장 잔액은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숫자로는 분명히 늘어났죠. 하지만 그 돈의 실제 구매력을 계산해 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년 전 8천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들을 지금 사려면 1억 3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즉 실질적으로는 2천만 원을 잃으신 거예요. 신태호 숫자로는 늘어났는데 왜 살기가 더 팍팍해진 건지 이제 알겠어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여러분의 돈을 몰래 훔쳐가는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욱 무서운 거죠. 마치 밤에 조용히 들어온 도둑이 조금씩 물건을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자주 사시는 물건들의 가격 변화를 보겠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쌀값은 60%, 과일값은 80%, 생선값은 100% 가까이 올랐어요. 병원비는 어떨까요? 30%에서 50%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행들이 여러분에게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각종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돈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은행들은 정말 교묘합니다. 예금 이자는 줄이면서 각종 수수료는 계속 올리고 있어요. 자동화기기 이용료, 통장 정리 수수료,
창구 이용료, 타행 이체 수수료, 카드 발급 수수료, 심지어 통장 재발급 수수료까지 정말 많은 종류의 수수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수료들이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한 달에 15,000원에서 30,000원씩 각종 수수료로 나갑니다. 1년이면 18만원에서 36만원이에요. 10년이면 300만원이 넘는 돈이 수수료로만 나가는 거죠. 72세 윤혜숙 할머니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매달 통장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돈들을 당연한 줄 알고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1년치 수수료를 자세히 계산해 보니 무려 42만원이 넘더라고요. 윤혜숙 이런 돈이 나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은행 일이려니 했는데 더 문제는 이런 수수료들이 매년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들은 여러분이 잘 모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올리는 거죠. 특히 자동화 기기 이용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300원에서 500원씩 올랐어요. 가장 악질적인 건 시간 외 수수료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에 돈을 뽑으면 추가로 수수료를 받아요. 어르신들은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서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추가 수수료를 받는 건 정말 불합리하죠. 하지만 다행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일부 수수료 할인 혜택이 있어요. 영업시간 내에는 자동화 기기 이용료가 면제되고 일부 수수료는 20% 할인됩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은행들이 많아요. 특히 여러분 연세분들이 자주 당하는 함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복잡한 금융상품을 권유받는 거예요. 은행 직원들이 친절하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르신, 요즘 좋은 상품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예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거든요. 연 5%에서 7%까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듣기만 해도 솔깃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복잡한 조건들이 붙어 있어서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67세 이창호 어르신이 이런 상품에 가입하셨어요. 은행 직원이 연 6%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까지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이었어요. 결국 800만 원을 투자하셨다가 6개월 만에 200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이창호 그때 집에 가서 생각해 볼 걸 그랬어요. 너무 성급했네요.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날까요? 은행 직원들에게도 실적 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월말이나 분기말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은 안전하지만 돈이 줄어들고 투자는 위험하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시죠? 사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똑똑한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돈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100에서 나이를 뺀 법칙입니다. 이 방법은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검증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70세라면 30%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성장형 상품에 나머지 70%는 안전한 예금이나 국채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예요. 왜 이 비율이 좋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안전성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손해를 봐도 다시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2,100만 원은 안전한 정기예금이나 국채에 넣으시고 나머지 900만 원은 우량한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에 나눠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돈이 원금 보장되는 상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둘째,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어요. 일부 자금이 성장성 있는 상품에 투자되어 있으니까요. 81세 장경수 할아버지는 이 원칙을 정말 잘 지키셨어요. 5천만 원을 3,700만 원은 안전한 상품에,
1,300만 원은 우량한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에 반반씩 나눠서 투자하셨거든요. 3년 동안 연평균 5.3%의 수익을 거두셨어요. 장경수 처음엔 무서웠는데 분산해서 투자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함정이 있어요.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약속하는 상품들은 반드시 의심해 보세요. 실제로 75세 박순덕 할머니가 이런 함정에 빠지셨어요. 어떤 투자회사에서 연 12% 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어요. 2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모든 돈을 잃으셨습니다. 박순덕 너무 좋은 조건이라 의심했어야 했는데 후회해도 소용없네요. 그럼 어떤 상품이 안전할까요? 첫째,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들입니다. 은행 예금, 적금, 국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둘째, 오랜 기간 검증된 대형 운용사의 펀드들입니다. 셋째, 투자 설명이 쉽고 명확한 상품들이에요. 투자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원금 보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중도 해지 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세요. 셋째, 과거 수익률을 확인하되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투자 기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세에는 너무 장기간 묶이는 상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빼기 어려우니까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의 투자 기간이 적당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자산 정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돈을 종류별로 나눠보세요. 예금, 적금, 보험, 기타 투자 상품 등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수익률과 만기를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큰 지출이 예상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의료비, 생활비, 경조사비 등을 고려해서 비상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계산해 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분산 투자 계획 세우기입니다. 100에서 나이를 뺀 법칙을 적용해서 안전자산과 성장자산의 비율을 정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정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실행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걸 바꾸지는 마세요. 조금씩 단계적으로 바꿔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만기되는 예금 하나만 다른 상품으로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수익률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정하세요. 하지만 너무 자주 바꾸는 건 좋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까지만 하는 특별한 상품이라며 재촉하는 직원이 있다면 절대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자녀들과 상의하고 충분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74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 원칙을 잘 지키셨어요. 은행에서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해도 일단 집에 가서 아들, 딸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손해를 보신 적이 없으세요. 김영희 급한 일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맞죠. 그리고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상품만 선택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일수록 숨겨진 위험이 많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상품이 오히려 더 안전해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바로 은행 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실적 압박이 있어요. 특히 이런 말들은 조심하세요. 이 상품은 거의 원금 보장이에요. 거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손해본 고객이 없어요.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까지만 특별 혜택을 드려요. 정말 좋은 상품이라면 내일도 모레도 좋은 상품일 거예요. 대신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나요? 중도 해지하면 수수료가 얼마나 되나요? 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가입 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이런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직원이라면 그 상품은 가입하지 마세요. 성공적인 분산 투자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79세 정명석 할아버지는 5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분산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8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5,600만 원은 안전한 예금과 국채에 2,400만 원은 우량 펀드들에 나눠서 투자하셨어요. 5년 동안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평균 4.7%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어요. 지금 총 자산이 1억 원을 넘었습니다. 만약 모든 돈을 예금에만 넣어두셨다면 9,200만 원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8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난 거죠. 정명석 처음엔 복잡해 보였는데 차근차근 배워가니까 재미있더라고요. 하지만 투자에만 매달리지는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을 잘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거든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지출을 하는 것도 현명한 자산 관리입니다. 병원비를 아끼다가 큰 병을 키우거나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서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꼭 받으시고 몸에 좋은 음식도 드세요. 가끔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시고요. 실제로 82살 최순자 할머니는 이 점을 정말 잘 실천하고 계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건강관리비로 따로 빼놓으시고 정기검진도 꼬박깨박 받으세요. 덕분에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최순자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고죠. 건강해야 돈도 쓸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사기를 조심하는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을 노린 금융 사기가 정말 많아요. 전화로 대출을 해준다거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 즉석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먼저 상의하시고 해당 회사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해 보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원금 보장에 월 10% 수익을 드려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한 상품이에요. 오늘만 가능한 기회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적당히 모으고 적당히 쓰고 적당히 나누는 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도 있어야 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85살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달 10만 원씩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셔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계십니다. 박철수 나눠주는 만큼 더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마음도 편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은행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현명한 분산 투자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니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보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의 이야기가 더 큰 위로와 도움이 되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분산 투자 방법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0에서 나이를 뺀 법칙으로 투자 비율을 정하세요. 둘째, 이해할 수 있는 상품만 선택하세요. 셋째,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너무 자주 바꾸지는 마세요. 다섯째, 건강과 행복을 위한 지출도 아끼지 마세요. 이 5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훨씬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 상식을 꾸준히 익혀가세요.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도 물어보시고 신뢰할 만한 금융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평생 경험을 쌓아오신 분들이에요. 그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도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관리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현명한 자산 관리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그것도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을 위해서만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마세요. 취미 생활도 하시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시고 가고 싶었던 곳도 가보세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실제로 73세 이미숙 할머니는 65세에 서예를 시작하셔서 지금은 동네에서 유명한 서예가가 되셨어요. 자산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시면서 취미 생활도 즐기고 계시죠. 이미숙 돈도 관리하고 취미도 즐기니까 매일이 즐거워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금융 사기를 당하신 분이나 잘못된 투자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신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7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슬프게도 잘못된 선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현명한 판단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정보와 신중함이었어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신 분들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으셨어요. 반대로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신 분들은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시고 조금씩 실행해 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러요. 중요한 건 계속 배우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경험과 지혜가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돈 관리는 마라톤과 같다는 걸 기억하세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천천히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자주 당하는 금융사기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김동훈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